아, 아.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어, 오늘은 4월 4일이네요. 예, 벌써 이제 또 4월 첫, 예,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뭐, 하긴 3일밖에 안 돼. 3월 달부터 이어져서 왔으니까요. 지금 뭐 앞서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많은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은 쉽게 말하면 저의 개인적인 주식에 대한 공부하면서, 어차피 사람들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어, 전략을 짜갖고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이제 정리하고, 다시 이제 되새김질하고, 그 보완해야 될 부분 계속 보완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자료를 예,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뭐 혹시나 이런 것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뭐 분들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유튜브에 영상을 남겨서, 예, 계속 간직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 뭐 이게 수학 과학, 뭐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교과 과목들처럼 그 뭐 정해진 답이 있거나 이런 거라 같으면,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2 같이 이런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예, 오로지 이제 제가 경험을 토대로 현재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접근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지 않으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런 부분 녹화해서 나의 이제 남긴다 생각하고, 매일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간단하게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3월 19일 이후에, 3월 19일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매가 나오면서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횡보해주는 한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 뭐 19일 이후부터 해갖고 뭐 이제 연준, 뭐 중앙은행, 혹은 우리나라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모든 돈 풀어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한다고 지금 해갖고 지금 정도까지 땡겨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수 있는 행동적인 부분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약간 다음에 이제 보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그런 걸 찾아서, 예, 뭐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이 앞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전에도 그렇고, 이제 작년 12월 달 이후부터 하고, 이제 그 전염병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전염병 이거는 끝난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은 4차 산업이다. 맞죠?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예, 4차 산업은 전염병이 있든, 예, 뭔 일이 생기든 계속적으로, 예, 지금 이제 시대적인 산업에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전에 이제 구시대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겠지만, 새로운 신산업이 이제 이제 시장에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시장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은 전염병 때문에 모든 이제 우려감들 발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처음에는 이제 경제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이제 끝내는 뭐 한원이든 우리나라 이든 외국의 이제 미국의 연준이든 그런 우려감,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해갖고 이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런데 하고 나니까 지금에서 이제 또 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 활동이나 뭐 생산 그 공장이면 공장 생산 활동이나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면서 뭐 오히려 돈 또 회전이 안 돼, 그 씀씀이나 소비나 이런 것도 안 될 거니까 이제 어떤 금전적인 걸 풀어놨다고 하지만 또 그거 외에 이제 반대로 돈이 풀려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혹은 만들지 않으니까 그에 따라서 돈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뭐 우량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재무적으로 좀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신용 이제 위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막 많이 부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랑 그 러시아에 대한 이제 뭐 원유 패권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또 지금 현재 석유값이 너무 내려가니까 여기서 또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 모든 가전제품이나 생필품 뭐든 이든 뭐든 우리 옷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석유가 안 들어가는 그런 제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원유값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해서 갖고 이제 생산 마진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겠죠. 예? 가격이 싸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갖고 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그럼 이런 부분에서 하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소비를 하락하면은 좀에만 더 이제 물가가 더 싸질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뭐 사실 제가 생각해도 말만 들었을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막말로 그래서 유가가 뭐 100달러, 200달러야 그 막 올라가면 그때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이제 뭐 문제가 된다 하고 또 그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유가가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예? 정말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이제 시장은 예? 절충안이 필요한데 그 절충안 안에서 굴러가면은 적당한 성장, 적당한 인플레이션, 적당한 뭐 이런 부분들이 적당한 뭐든지 이제 우리가 우리 한글로 한국으로 한국말로 이해하면 예? 그냥 무던하게 가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예,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주식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어찌됐든 이 그 전염병은 조금 더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어졌을 때를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떠냐 이거예요.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팩트는 뭐냐?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우리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팩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재무적으로 이제 뭐 별로인 기업도 말고 우량하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 있고 지금 4차 산업과도 이제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적인 부분이 충분히 비전이 있는 회사들이라고 그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그 전염병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가치가 훼손됐냐 이거예요. 예? 일시적인 이제 그 가치는 훼손되었지만 장기적인 그 가치는 충분히 뭐 훼손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4차 산업 때문에 막 이게 그 불이 붙었잖아요. 그게 잠시 그냥 식었는 것 뿐이지 예, 완전히 꺼진 건 아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코스피 PBR 뭐 PER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예전에는 0.8배였는데 지금 코로나로 그 전염병으로 인한 이런 부분 때문에 0.6배가 됐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역에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예? 평가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탄력성이 엄청나게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직전에 깨진 자리 있죠. 예, 1970 하고 예, 여기 2000 예, 1970이랑 많이 올라가면 2000 요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냥 다 확인할 수 있는 유가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만약에 시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좋다 하지만 지금 어찌됐든 감산이니 뭐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그 유가가 당장에 지금 이렇게 이틀 사이에 막 뛰어오르잖아요. 예, 4일, 2일날 예, 장중에 34%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단기적인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예,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 전염병에 관한 이슈가 계속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현재 이제 유럽 이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그러고 나서 유럽 그다음에 미국까지 갔어요.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런 이제 확진자 추이가 꺾인다면 시장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일본이 이제 지금 막 다시 새로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과연 일본이 그렇게 되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일본이 그 반도체 이제 소재 관련 뭐 여러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처음에는 타격을 입었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만약 일본이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뭐 크게 뭐 영향은 있겠지만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소재 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많이 이제 국산화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만 회복된다면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쪽을 봐야 되겠냐 종목들 뭐 섹터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냥 이거는 오늘 이야기는 뭐 이야기 핵심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 뉴스나 이런데 휘둘립니다. 어차피 저도 이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뉴스도 다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염병 말고는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문제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염병이 거치고 나면은 사실 돈이 많이 풀리는 건 팩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저평가되어 있는 건 팩트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런 게 해소되면 어떻게 돼요? 4차 산업은 굴러갈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 관련된 종목들 우량한 기업들 굴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신용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재무가 안 좋고 이제 회사의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다 나가리.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량 기업도 남아 있겠죠. 기업들은 오히려 더 그 전염병에 대한 상황이 해소되면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말로 이런 기회에 안 좋은 기업도 나가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기업이, 혹은 내가 만약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혹은 이제 관심 그럼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투자했는 사람이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심각한 거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좋았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보는 기업들은 반드시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안 좋은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기술력 있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남는다면,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는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나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도 생각을 해봤죠.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반도체죠, 반도체. 그러면 뭐예요? 반도체 다음으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 산업 중에서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성장성이나 4차 산업과 관련해 갖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전염병 관련해 갖고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뭔가요? 바로 이제 건강이죠. 이거는 건강이란 테마는 영원한 거잖아요. 하지만 건강이라는 테마에서 갖고 뭐 요즘에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에 이제 뭐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전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겠어요. 예? 안 부딪히면은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바이오나 이런 부분에서 헬스케어 이런 쪽도 지금 현재 요즘에 비대면 뭐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안 만나면 전염병이 전파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필요해서 병원에 가는 거 아니면, 만약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도입돼 갖고 이제 완전히 보편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요번에 만들어졌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반도체, 자동차, 제약, 이런 거죠. 바이오 헬스케어.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4차 산업 안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예, 아무 뭐 이야기하려면 많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꼭 반도체, 자동차, 뭐 제약 바이오만 해야 되나?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상 이제 많이 느낀 게 많잖아요. 예,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돼요? 배달 해갖고 하는 쿠팡이나 아마존 뭐 이런 것들, 그런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에 대한 이제 상품 구매나 이런 부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예? 하는 그 배송과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그 물류나 이런 쪽도 이제 더 발전될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 맞죠. 예전에는 이제 영화 보러 이제 뭐 영화관에 갔다면 이제 집에서 다 볼 거예요. 맞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재 이제 큰 이제 이슈가 사람의 생활을 바꾼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이슈가 나타나는데, 그게 마침 이제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하고 그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시간을 보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4차 산업은 우리가 2000년 99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IT 버블로 인해서 엄청나게 증시가 고스닥이 올라갔던 것처럼, 저는 이제 또 다른 IT의 세상이 왔는 게 아니냐. 예전에 IT는 꿈이었고 지금은 현실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현실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하지만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내가 어떤 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모든 엄청나게 뭐 똑똑하고 뭐 그 나름대로 이제 박사 석사 뭐 이렇게 아무 전문가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찾아보면 4차 산업의 핵심은 뭔가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사넷이 아닌가. 사물 인터넷 안에는 AI 인공지능이랑 사물 인터넷 요게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서브적으로 막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리고 뭐 그게 이제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맞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핵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이제 구성을 자기가 이제 주식을 이제 그 사고 팔고 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이 그 천차만별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뭔가는 지금 이미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시장은 지나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나면 다 바닥이 보이고요. 지나고 나면 내가 아쉬움이 다 남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아쉬움을 없게끔 이제 하려고 계속 이런 자료를 남기는 거고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또다시 이제 그 예전에 그 뭐 이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시장을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예,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거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방향성,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저는 한마디만 하자면 닥터온 너라는 사람은 낙관론자야 비관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쪽에 속하냐 그죠? 예, 저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 좋게 생각하면 걱정뿐이에요. 뭐 하지도 못해. 예?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나쁜 점이 보이면 빨리빨리 그 대응하면 되는 거죠. 예, 인생이 곧 그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장 앞에 있는 돌뿌리가 있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이제 글로 가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운 좋게 이제 안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데 돌뿌리 가갖고 돌뿌리 가면은 무조건 넘어질 건데 갖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뭐 거기서 이제 막 고민만 하다가 머뭇거리는 동안 차라리 내 같으면 돌뿌리가 있네 저거 가서 대응하면 되잖아요. 뭐 저거 뭐 넘어지게 하겠어. 가다 보면 옆으로 피해가면 되고 아니면 뭐 넘어가도 되고 뭐 뭐 혹시나 이제 부딪히면은 뭐 까짓밖에 더 하겠어 죽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에휴 모르겠습니다. 주식이 정답이 없듯이 인생도 정답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결론이 없는 거예요. 예,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1 더하기 1은 2억 하면서 이렇게 답이 딱 나오면 좋은데 하지만 이제 이런 그 하나하나의 자료들이 나중에 남아서 다음번에 혹은 이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뒤로 돌아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차피 지금 아직 그 2020년도에 주식시장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3개월 지났고요. 이제 4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예,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계좌의 평가 손익이 플러스이면 1년을 잘 했는 게 아닐까요? 지금 당장 이제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고 플러스인 사람도 있고 뭐 완전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꾸준하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작년 이제 2019년도 수익 인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이제 제 스스로가 경험하고 느낀 점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 자료는 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남기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남겨놨지만 그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영상을 남기는 거죠. 지금 뭐 종목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내 멘탈을 잘 잡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또 하루하루에 일일일비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차피 지나갑니다.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앞이 당장 이제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미리 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겠지 저렇겠지 이렇게 유추하고 추측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 100% 맞는 사람이 없듯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돌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